이 토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에는 대교들로 불리는 넓은 들에 옥천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분군은 현재 3기가 남아있으며 2015년 4월 23일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24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1호부는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 죽은 만명의 의병을 묻었다고 전해져 만이총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무덤 2층에서 동물성 유기체에 있는 인 성분이 다량 확인되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덤 아래에서 삼국시대에 만든 돌 덧널이 확인되었습니다. 1호부와 1호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즈음에 처음 축조되었으며 이후 정유재란 때 의병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무덤은 길이 약 18m, 높이 3.5에서 4m 정도 크기의 원형 무덤입니다. 돌널널은 길이 238cm, 너비 78cm, 깊이 38cm로 좁고 긴 형태이며 여러 장의 돌을 뚜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장품을 살펴볼까요? 부장품은 돌 덧널 안과 밖에서 모두 출토되었습니다. 바깥의 서쪽에는 굽다리 사발을 뚜껑으로 삼은 짧은 목항아리와 사발로 뚜껑을 삼은 짧은 목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긴 목항아리 위에 작은 항아리를 얹은 토기와 뚜껑이 있는 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돌 덧널 안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인 동쪽에서는 관모를 장식하는 은제 관장식, 귀걸이, 목걸이로 추정되는 다양한 구슬, 청동 거울과 조개 팔찌, 금모자를 씌운 은제 고곡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허리 부분에는 칼집 흔적이 남아있는 철검과 화살촉 등이 있었습니다. 발 쪽에서는 성스러운 동물 모양 토기와 뚜껑 있는 굽다리 사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장품은 여러 나라의 양식을 담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부장품들이 어떤 나라와 관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관모를 장식하는 은제 관장식과 금모자를 씌운 은제 고곡은 백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제 관장식은 백제 관리가 사용하던 것으로 은제 꽃 모양 장식과 달리 나주 송제리 고분출토 은제 관장식처럼 풀린 모양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은제 관장식의 초기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금제 모자를 씌운 은제 고곡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모자를 쓴 비치옥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이총 금모자는 무령왕릉 금모자처럼 누금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현미경 관찰 결과 금실에 줄금을 그어 마치 누금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은제 고곡은 2개의 음판을 붙이고 땜질을 하고 난 다음 망치로 두들겨 모양을 잡았습니다. 한편 철검과 화살촉, 청동 거울과 그 위에서 출토된 조개 팔찌는 모두 바다 건너 일본에서 유행한 것입니다. 청동 거울을 살펴볼까요? 거울은 천으로 감싸진 상태로 소중하게 넣어졌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천이 거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CT 촬영을 통해 거울의 무늬를 살펴보겠습니다. 테두리 부분에는 연속된 삼각형의 톱니 무늬가 있고 중앙의 거울 꼭지 주변에는 상서로운 동물 무늬가 있습니다. 해남은 서해와 남해 바다를 끼고 있어 고대부터 해양 교류의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만이총에서 나온 다양한 나라의 유물이 이를 증명합니다. 신비로움을 간직한 상서로운 동물 모양 토기. 상서로운 동물 모양 토기는 무덤 주인공 발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토기는 둥근 몸체와 높은 다리, 그리고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아가리가 있습니다. 크기는 높이 16.4cm, 아가리 지름 6.8cm, 굽지름 8.3cm입니다. 몸통의 중앙에는 2줄의 돌대를 돌리고 그 사이에 문살 무늬를 새겼습니다.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곳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러한 몸체는 영상관 유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구멍단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CT 촬영 결과를 통해 토기 속을 들여다볼까요? 이 토기의 아가리에는 술이나 물과 같은 액체를 넣고 몸체에 있는 구멍에 빨대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토기에 담긴 액체를 따르거나 마시지 않았을까요? 한편 토기의 앞쪽에는 말머리 모양의 형상을 한 상서로운 동물을 붙이고 뒤쪽에는 사람 모양의 흑인형이 붙어 있습니다. 이 흑인형은 마치 사람이 말의 등에 올라타 고삐를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말머리를 살펴볼까요? 앞가슴 부분은 날카로운 도구로 쓱쓱 긁어 V자 모양의 장식을 넣었습니다. 목은 길게 올라가며 머리 위쪽에는 양쪽에 크고 뾰족한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갈기를 다듬어 정리한 말 상투로 생각됩니다. 귀는 작은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예민하게 쫑긋 솟아 있습니다. 큰 눈두덩이는 톡 튀어나와 있고 눈동자는 둥근 나무로 찔러 둥글게 파여 있어 말의 생태적 특징을 잘 잡았습니다. 양 상투와 눈 사이로 장식용 가족끈이 내려오며 끈의 가장 아래에 또 다른 장식을 단 구멍이 있습니다. 입은 질주하다 잠깐 멈춘 듯 벌어져 있으며 그 사이로 늘어진 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말의 생태적 특징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장인의 솜씨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상서로운 동물로 부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말에 올라탄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사람은 목이 굵고 길며 큰 상체에 비해 다리가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라 흑인형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얼굴은 머리 양쪽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눌러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앞얼굴은 엄지로 눌러 납작하게 만든 후 둥근 나무로 쿡 찔러 양 눈을 만들고 마치 이랴라고 외치듯 벌린 입이 표현되어 신라의 흑인형처럼 해학적입니다. 양손의 모양으로 보아 오른손은 말고삐를, 왼손은 말 채찍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라 흑인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처럼 과장된 남근이 표현되어 있어 흥미롭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은 발가벗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토기가 용인대학교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이 토기는 높이 17.5cm, 아가리 지름 9.5cm, 굽 지름 8.5cm로 크기도 비슷합니다. 일부 모습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서로운 동물 등에 탄 사람의 모습과 아가리와 몸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정한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토기를 상형토기라고 부릅니다. 이 토기는 모습이 매우 특이한 것으로 보아 장례 과정에서 술과 같은 액체를 따르거나 죽은 사람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장송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묻힌 사람의 영혼이 말을 타고 저승으로 가는 길에 술 한 잔 올려 평온한 사후세계에 머물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무덤 안에 넣었을 것으로 보입니다.